1970년 겨울, 부산 영도의 작은 반잣집에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벌써 부엌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40살이 간 넘은 어머니는 낡은 면 저고리에 누더기 같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 위로 그을린 손가락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리쌀 한 줌에 무 잎사귀 몇 개로 끓인 국물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그 작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스며 있었어요. 5 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밥상은 낡은 나무 도마 위에 놓인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두 함께 앉으면 왠지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띄는 건 10살짜리 쌍둥이 자매였어요. 첫째인 제가 보기에도 참 신기했거든요. 똑같이 생긴 두 얼굴이 나란히 앉아서 똑같은 표정으로 밥을 먹는 모습이 말이에요. 순이와 순자.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순이는 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성격이었어요. 조그만 손으로 동생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반찬이 부족하면 자기 것을 덜어주곤 했죠. 순자는 좀 더 내성적이었지만 그만큼 더 섬세했어요. 어머니가 피곤해하시면 제일 먼저 알아채고 등을 주물러 드리곤 했거든요. 순이야, 순자야, 오늘도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심부름 좀 해줘. 네, 엄마. 두 아이의 대답 소리가 겹쳐서 들릴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작은 것들이 우리 집안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1970년 12월 15일, 그날따라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어요. 순이와 순자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엄마가 부탁하신 심부름을 하러 국제시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순자야, 손 꼭 잡고 가자. 사람이 많으니까. 순이가 동생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두 아이는 낡은 고무신을 신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때 순이가 입고 있던 빨간 털실로 짠 조끼는 할머니가 손수 떠주신 거였는데 곳곳이 풀어져 있어도 그 아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어요. 국제시장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장사하는 아저씨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고 사람들의 발길도 더욱 바빠졌어요. 두 아이는 엄마가 써준 메모를 보며 하나씩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빨리 다녀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래. 순이는 동생을 화장실로 보내고 시장 한복판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순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자야, 순자야. 순이는 화장실 앞에서 동생을 부르며 기다렸지만 순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밤새 시장 곳곳을 뒤졌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순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순자를 잘 못 봤어요. 순이는 엄마 품에서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찾아도 봤지만 순자는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자가 사라진 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시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장을 헤매고 다니셨고, 아버지는 더욱 술을 드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변한 건 순희였어요. 쌍둥이 동생을 잃은 죄책감에 그 밝던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순이야, 밥 먹자. 순이야, 학교 갔다 와서 뭐 했니? 대답 없는 순이를 보며 어머니는 더욱 가슴 아파하셨어요. 쌍둥이 딸 중 하나는 어디선가 떠돌고 있을 텐데 남은 딸마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시간이 흘러 순이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떠났습니다. 엄마, 저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순자 찾을게요. 그게 순이가 집을 떠나며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순이는 가끔 편지로만 안부를 전했어요. 서울에서 공장에 다니며 돈을 모으고 있다고, 언젠가는 꼭 순자를 찾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편지도 뜸해졌어요. 저는 맏아들로서 부모님을 모시며 부산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작은 상점을 하나 차려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언제나 순이와 순자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순이는 서울에서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지만 한 번도 남편을 데리고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붙여주며 안부만 물을 뿐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순자의 행방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순자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며 그리워하셨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 2010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70 후반의 나이가 되었고 막내 아들놈도 30을 훌쩍 넘겨 결혼 걱정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 2010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서 집에 가겠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설렘 같은 게 묻어 있더라고요. 아, 드디어 이 녀석이 여자친구를 데려오는구나 싶었어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한 여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머리는 파마를 해서 부스스하고 화장도 진하게 했는데 뭔가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소개합니다. 이분이 제가 사귀는 김지은 씨예요. 김지은이라는 그 여자는 인사를 하는데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더군요. 지은 씨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31살입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나요?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아들놈이 옆에서 난처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아버지는 없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마음은 반대였어요. 우리 민수는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괜찮은데 다니는데 이 여자는 고졸의 집안 형편도 안 좋아 보이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잠깐 나와봐. 저는 아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말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 여자가 너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학벌도 차이나고 집안 환경도 우리와는 다르잖아. 더 생각해봐라. 아들놈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하고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중요한 건 맞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은 씨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지은 씨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그날 밤 아들과 저는 큰 소리로 다퉜어요. 결국 아들은 화를 내며 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고 저는 홀로 남아서 답답한 마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아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어려워. 집값도 비싸고 취업도 어렵고. 맞아. 우리 딸도 시집갈 나이인데 요즘 남자들이 너무 조건을 따져서 힘들어해. 조건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면 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고지식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건 아닐까? 마침 그때 순이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잘 지내지? 순이야,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냥 그래. 오빠 민수 결혼 얘기는 어떻게 됐어? 순이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했다고. 그래서 지금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이에요. 오빠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혹시 오빠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남편은 날 이해해주고 받아줬잖아. 순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내가 정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에요. 고민 끝에 저는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민수야, 아버지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한참 있다가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지은 씨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 이번엔 편견 없이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정말요? 그래. 집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다음 주 토요일 아들이 김지은 씨와 함께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맞았어요. 지은 씨, 지난번에는 제가 실례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그러시구나. 혼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때부터 김지은 씨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이 여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 병간병하느라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병원비며 요양원비며 다 제가 대고 있고요. 듣다 보니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이런 효부를 두고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 후로 예비 며느리와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비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어머니 뵙고 가시겠어요? 어머니가 민수 오빠 아버지를 꼭 뵙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가봐야지. 어디 계시는데? 부산 서면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민수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부산의 5월은 참 좋죠. 바람도 따뜻하고 햇살도 부드럽고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 지은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어머니가 혈관성 치매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좋은 날에는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안내를 받아 병실로 갔는데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아버지 오셨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얼굴,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아니, 알던 얼굴이었어요. 할머니도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아, 설마 이럴 리는 없을 텐데.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나는 김순자인데. 그 순간 제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김순자. 우리 잃어버린 동생 순자. 혹시 고향이 영도인가요? 응, 영도 복내동에서 살았는데 경제가 몇 명이었나요? 5남매였어. 맏오빠가 있고 쌍둥이 언니 순이도 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할머니가 바로 우리가 60년 동안 찾던 순자였어요. 순자야, 나야, 맏오빠야. 저는 그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아니,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빠야? 정말 오빠 맞아?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민수와 지은 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그니까 이분이 내 고모야. 아버지가 어릴 때 잃어버린 고모. 지은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네? 그럼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오빠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지은아, 너는 내 조카 딸이야. 그 순간 지은 씨도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기가 사귀던 남자의 아버지가 알고 보니 자기 외삼촌이었던 거죠. 그럼 민수 오빠는 사촌 오빠가 되는 거지. 우리는 모두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순자는 그날 이후로 며칠간 기억이 또렷했어요. 지난 6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70년 그날 국제시장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낯선 아저씨에게 끌려갔다고 했어요. 그 아저씨가 데려간 곳은 경남의 한 시골 마을이었고 거기서 아이 없는 부부의 양녀로 자랐대요. 양부모님이 착하셨어. 나한테 잘해주셨고 어린 나이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원래 가족을 찾으려는 생각도 못했어. 그럼 우리 기억은 안 났어? 기억은 나지. 쌍둥이 언니 순이도 기억나고 오빠도 기억났어. 그런데 양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 안에서 찾으러 가지 못했어. 커서 찾았을 때는 이미 이사가고 난 후라서 사는 게 바빠 더 찾을 생각을 못했어. 순자는 그 시골 마을에서 자라서 농사일을 하며 살다가 25세 같은 마을 총각과 결혼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는 바람에 전처와 사별한 같은 처지의 지은이
아빠와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지은이 아버지는 지은이가 10살 때 농사일 하다가 트랙터에 깔려서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나 혼자 지은이를 키웠지. 지은이가 어릴 때부터 효부였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농사일하느라 힘들어하면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공부도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 부산으로 나와서 일자리를 구했대요. 어머니 혼자 농사 짓기 힘들까 봐 부산에 나와서 돈 벌어 보내드리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부산에 온 거야. 순자가 치매에 걸린 건 5년 전부터였대요. 지은이가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저는 급하게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이야, 큰일 났다. 아니, 좋은 일이 생겼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순자 찾았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오빠. 뭐라고요? 순자 찾았다고. 우리 순자. 거짓말하지 말아요. 무슨, 정말이야. 민수가 데려온 여자가 순자 딸이었어. 그리고는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줬어요. 순이는 전화를 받으며 계속 흐느꼈어요. 오빠. 정말이에요. 정말 순자예요. 정말이야. 내일 당장 부산으로 내려와. 순자가 너 보고 싶어해. 다음 날 오후, 순이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왔어요. 부산역에서 순이를 마중 나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순자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거든요. 다만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머리도 반쯤 하얘져 있었지만 말이에요. 오빠. 순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순이야, 이제 다 됐다. 순자를 찾았으니까 이제 다 됐어. 우리는 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민수와 지은이도 함께였고요. 요양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순이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야? 순자야, 순자야. 50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자매의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새긴 했지만 여전히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거든요. 순이는 순자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아니야, 순자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언니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언니도 어린애였는데. 뭘 나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살았어. 두 자매가 서로 위로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끈끈한 정이 느껴졌어요. 언니, 나 결혼도 했어. 딸도 하나 있고. 순자가 지은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은아, 인사해. 이분이 내 고모야. 지은이는 순이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순이는 지은이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나, 이렇게 예쁜 조카가 있었다니.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모님, 저는 지은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순이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뭐라고? 결혼? 네.
저희가 사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와 지은이는 사촌 관계가 되었는데 과연 결혼을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준이도 며칠 더 부산에 머물기로 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민수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말했어요. 사촌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주변 시선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주변 시선이 뭐가 중요해? 순이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다 찬성한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더구나 너희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촌도 아니잖아. 저도 순이 말에 동감했어요. 그렇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아. 민수가 지은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언제 순자를 찾을 수 있었겠어.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민수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뭐가 이상해? 순자가 침대에서 말했어요. 그날따라 기억이 또렷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뭐가 이상해? 더구나 50년 만에 찾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잖아. 그렇게 해서 민수와 지은이의 결혼이 결정되었어요. 결혼식 날짜는 그해 가을로 정했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이는 서울로 올라가서 남편과 상의한 후 다시 내려왔어요. 준이 남편도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도 축하해줬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데 정말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순자의 병실을 매일 찾아가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결혼식 계획도 세우고 순자는 대부분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옛날 기억이 또렷하게 나곤 했어요. 순이야,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미역국 맛. 기억나지? 미역도 별로 없이 끓인 건데 참 맛있었어. 그때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나도.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걸 알고 계실까?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010년 10월, 부산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 민수와 지은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정말 뜻깊은 자리였어요. 순자는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장에 왔어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정신도 또렷했고요. 지은아, 예쁘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를 보며 순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행복한 날인데 우시면 안 돼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식 주례는 순이가 했어요. 목사님도 계셨지만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순이가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말이에요. 50년 전 겨울 부산 국제시장에서 헤어진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후 그 자매의 딸과 조카가 사랑에 빠져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놀라며 이 신기한 인연에 대해 감탄했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해준 것도 하늘의 뜻이었고 그를 통해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순이의 주례사를 듣는 동안 결혼식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식 후 민수와 지은이는 부산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순자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순이는 서울로 올라갔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부산에 내려와서 순자를 만났어요. 60년 동안 그리워했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 자주 만나려고 했어요. 언니, 고마워. 이렇게 자주 와줘서. 뭔 소리야.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더 많이 보고 싶은 거지. 민수와 지은이는 참 좋은 부부가 되었어요. 지은이는 시아버니, 아니 외삼촌을 정성스럽게 모셨고, 민수는 장모님, 아니 고모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아버지 이상해요. 지은이가 제 아내이면서 사촌동생이고 장모님이 고모시고. 뭐가 이상해? 가족이면 되는 거지. 호칭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두 행복했어요. 순자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2012년경부터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기억이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순이야. 순이 왔나? 네, 어머니. 순이 왔어요. 지은이가 대답하면 순자는 환하게 웃곤 했어요. 2015년 봄, 순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은이가 곁에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은아,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게 순자가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 날 순이는 계속 울었어요.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또 보내야 하다니. 순이야, 이제 순자는 부모님 곁으로 갔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저는 순이를 위로하며 말했지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60년 만에 찾은 동생을 다시 보내야 한다니. 순자가 하늘로 간 지 1년 후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아버지, 저희한테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순자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줄 새 생명이 올 것 같아서 말이에요. 순자가 천국에서 선물을 보내준 것 같다. 순이도 부산에 내려와서 지은이를 돌봐줬어요. 우리 지은이 몸조리 잘해야 해. 이모가 도와줄게. 2016년 가을, 지은이가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지은이를 닮았는지 아니면 민수를 닮았는지, 어쨌든 우리 가족의 얼굴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순이라고 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고모님 이름을 따서 순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내 이름을 왜? 고모님이 저희 아버지 설득해주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고모님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기 이름은 김순이가 되었어요. 할머니 순자의 쌍둥이 언니 순이의 이름을 따서 말이에요. 저도 이제 80이 훌쩍 넘었네요. 꼬마 순이는 벌써 8살이 되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순이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할아버지, 제 이름이 왜 순이에요? 내 이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그럼 저는 순이에게 60년 전 쌍둥이 자매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엄마 아빠가 만나게 되었는지. 와,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엄마 아빠가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반대했으니까 말이야. 그럼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 그러니까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순이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해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해요. 민수와 지은이는 지금도 참 좋은 부부로 살고 있어요. 가끔 호칭 때문에 웃긴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아빠, 엄마는 아빠한테 사촌 동생인 거 맞죠?
맞아.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친구들이 신기하다고 해요. 우리 가족은 특별한 가족이니까. 서울에 있는 순이 동생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78세가 되었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와 시간을 보내요. 오빠, 내가 그때 순자 잃어버린 걸 평생 후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 순이야, 이제 다 잘 됐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60년 동안 헤어져 살던 쌍둥이 자매가 자식들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도 아직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결국에는 편견을 버리고 지은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끝까지 반대했다면, 만약 민수가 포기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순자를 찾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요. 모든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요. 지은이를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어요.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거부감을 느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순자랑 50년 동안 만나지 못한 것도, 지은이가 하필 민수를 만나게 된 것도, 모든 게 다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꼬마 순이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신기해하겠죠.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한 가족이야라고 말이에요. 순자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지은이와 꼬마 순이를 통해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꼬마 순이가 웃을 때 순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민수와 지은이의 만남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 만남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그 일에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지은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여자는 우리 아들과 맞지 않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지은이만큼 우리 가족에게 잘 맞는 며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조카딸이지만 어쨌든 가족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50년 동안 헤어져 살던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사촌 간의 결혼이라는 특별한 상황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요즘 세상에는 가족끼리도 멀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지만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순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생각나요. 지은아,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50년 동안 헤어져 살았지만 마지막 5년 동안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들은 언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미루고 있다면 오늘 당장 전화를 걸어보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우리도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가족들과 화해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꼬마 순이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민수와 지은이는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을 거고요. 서울에 있는 순이 고모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순자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참 잘됐다. 내가 길을 잃었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네. 하며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60년 전 부산 국제시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절망적일 것 같은 상황도 결국에는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저희 가족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따뜻한 햇살이 비춰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열린 마음으로 만나세요. 겉모습이나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봐주세요.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 몰라요.